이게 재하고 인성하고의 싸움 갖다 재극인이라고 보통 이제 하는데, 재성이라는 자체는 첫째 이렇게 현실 중심에서 살펴야 돼요. 네, 현실 중심에서. 그리고 이렇게 인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다가 과거와 미래,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와 미래 속에 있어. 인성은. 재성은 현실적이고 인성은 과거와 미래를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두 개 다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시간적인 관점보다 얘기한 거죠. 시간적인 관점.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재성하고 큰 틀에서 이렇게 재성하고 이렇게 인성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게 이제 현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그죠? 이거는 과거하고 이렇게 미래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런 걸 갖다 생각하면 어떤 공식이 되냐면, 그래서 선생님들 팔자에서 재성이 뭐 한 7이나 8 정도, 이 정도의 비중하고 이게 2, 3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팔자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현실 속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현실 속에서 사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익숙하게 봐야 돼. 그럼 늘 현실 우선 중심이라는 뜻이야. 현실을 우선 중심한다는 뜻이야. 과거와 미래를 갖다가 차선시하는데 되게 이걸 갖다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늘 이게 항상 왕한 것이라 해서 7, 8보다 왕한 것은 몸에 배인 습성과 같아서 현실을 갖다가 이렇게 중시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 속에 있다는 뜻이야. 이쪽에 가 있어. 과거와 미래 속에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순간순간 사는 모습이 현재를 갖다 중시한다는 얘기잖아, 몸배인 게. 그러면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예를 들 때 이사할 때 있잖아요. 이사를 갖다 할 때 재성이 망한 사람이 재성내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를 갖다가 가서 집수리를 갖다 하는데 보통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씩 집수리를 다 해버린다고, 그죠? 인성이라는 자체는 미래를 위해서 쉽게 현실에 몰빵을 하지 않아요.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5천만 원 들여서 1억 들여서 집수리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도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2, 3년 살다가 결국 또 이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 명분이 되게 이렇게 얘기해. 5천만 원 집수리하면 나중에 집 뺄 때 집 다 보존 받아 나간다고. 근데 못 받거든. 어쨌든 그런 걸로 다 이렇게 현재를 갖다 중시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 상대적으로 인성이 망한 사람들은 항상 이 집에 살면 2, 3년만 살아야지 하고서 이 집에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재산에 대한 한 방을 투자하지 않아. 돈을. 팔자의 구조가 조금 달리 설명해 볼게. 팔자 구조가 7, 8이고 현재 중심하고 2, 3에 가 있으면, 자, 과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가 현재에 갖고 있는 7, 8 자체에서 과거라는 2, 3이라는 이것은 자산과 같아. 부동산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보통 이걸 재성을 유동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재성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인성을 부동자산이라고 얘기하면, 부동자산이 2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선생님들은 남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씀씀이나 지출은 7, 8로 다 이해하고 있어. 씀씀이나 지출은. 근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2, 3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돼. 그러면 팔자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늘 생활 패턴이 그렇게 산다는 뜻이야. 지출을 갖다가 7, 8을 하고 미래 계획은 2, 3밖에 못 한다는 뜻이요. 과거에 대한 자산도 2, 3밖에 안 된다는 뜻이요. 돈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렇게 재하고 인하고의 관계 속에서 재산적 가치 같은 경우도 부동자산과 유동자산을 갖다 가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씀씀이 지출을 이걸 볼 수 있잖아. 인성이라는 자체는 돈을 모으는 능력이잖아요. 모으는 능력. 재성이라는 것은 돈을 쓰는 능력이지, 쓰고 나가야 될 돈이지 모으는 돈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항상 나가는 게 많고 버는 거지. 모으는 건 적구나, 이걸 가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주머니 돈 같은 경우가
항상 이렇게 10,000원을 갖고 있으면 10,000원을 갖고 있으면 7,000~8,000원은 쓰고 2~3,000원 정도 남기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재극이에요. 일단은 현실을 갖다 중시하는 어떤 그런 습성 속에서 이거를 갖다 인성을 갖다가 모르는 게 아니야. 이건 마음에 있어. 절약해야 된다는 건 마음에 있어. 하지만 이거를 갖다 행하지 못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운 따라서 운에서 인성운이 오게 되면 돈이 좀 모여진다는 뜻이고, 재성운이 오게 되면 돈이 지출이 커진다는 뜻이고, 이 뜻을 이해해야 돼. 이런 게 재극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재극인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재생관사를 이렇게 얘기하다 재생관 중간에 관이 하나 있죠. 이 사이에는 관이 하나 있어. 관이 있어요. 상생으로 따져보면 재생관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과중과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늘 일 열심히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중과로로 해서. 그리고 일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되는 게 재생관이야. 늘 과중과로 일 열심히 하고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되는 게 재생관인데, 그럼 또 관인됐다는 뜻은 또 뭘 말해? 관생인 됐다라서 관인됐다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 사회적으로다가 아침, 점심, 저녁에는 유효적절한 때가 관생인이야. 대개 시간 자체가. 그래서 재생관이라는 자체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일촉즉발과 같은 긴급한 순간을 말하는 거고, 시간을 따졌을 때는 관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일상적으로 정해놓은 24시간이라든가 대개 시간 개념을 봤을 때 평범하게 우리가 생활해야 하는 일상생활이 관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생관과 이 관인이라는 것을 갖다 뛰어넘어서 재극인을 갖다 하게 되다 보면 이런 시간에 대한 향방 자체를 갖다 초월해버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시간 가는 걸 갖다 생각해야 되고, 관생인에서 우리가 우리가 보통 주급을 받죠. 미국은 주급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은 월급을 받죠. 뭐 하루 일당쟁이는 일당을 받고, 이게 관생인인데 재극인되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고 하루 일당이나 주급이나 월급을 받는 거를 갖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재극인으로 인해서 시간을 갖다가 미리 가설시켜서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돈 버는 방법을 갖다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테크를 갖다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시간 가면 자동적으로 돈 버는 게 재극인이지.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매전매석이라고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매전매석하느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쌀 때 뭐 이렇게 벼 같은 경우나 이런 걸 수매를 갖다가 잔뜩 사놨다가, 고추 같은 거 잔뜩 사놨다가 비쌀 때 팔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했던 게 재극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이용해서 돈 버는 어떤 이런 방법을 갖다 생각해. 그래서 재극인 된 사람들이 대개 장사꾼들 사주에 제일 많았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현대에 들어서는, 그래서 옛날에는 매전매석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재극인이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매전매석하는 것보다는 금융, 부동산, 투자, 자산운용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갖고 있는 게 재극인이에요. 시간이 돈이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이자가 붙고, 시간이 가면 내가 굳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상품들이나 금융상품들이 너무 많아. 그런 것들을 갖다 관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개 재인이 갖고 있지. 이런 걸 갖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에 심취된 사람도 재극인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까? 맹신도나 광신도들. 그거는 재극인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신도라고 표현한 것은 인성이 일간을 생하다라는 것과 편인이 일간을 생하다라는 것과, 보통 비겁이 인성을 갖다 보호하는 것, 일간이 신앙에서 인성을 보호하는 것을 좀 맹신도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생함에 대한 향방은 인성이 일간을 생한다는 얘기는 나는 뭔가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고, 나는 뭔가 확실히 내 생각이 맞아, 이걸 갖다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자극인을 갖다가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는 현실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맹신도 광신도 팔자들 같은 경우는 인성이 일간을 생활하는 팔자, 비경겁제가 인성이 왕해서 비경겁제가 인성이 왕해서 인성이 왕해서 자극인을 하는데 자극인이 능동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맹신도사들이야. 그때 자극인은 세속을 갖다가 멀리하고 종교의 교리를 갖다가 우선시한다는 뜻으로 다 설명한 거지. 거기에서.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 비겁 태왕이 인성을 보호하는 그치, 건데 인비. 이렇게 인비가 되면 왕. 인간관계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봐요? 자기 고집만 내세운다? 그치.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현실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지. 자기 생각만을 갖다가 주입하려고 하고 현실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되게 그런 분들이 되게 종교적인 이단과 맹신도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현실 논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시장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공간적인 의미에서 또 설명을 좀 자기를 설명하면, 공간적인 의미에서 재성은 현대적인 신식이라고 그러죠. 신식, 새로운 것, 발전한 것, 최신식, 선진화된 환경,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재성은. 인성이라는 것은 반대로다가 약간 오래된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공간입니다. 낙후된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다 설명할 때 재성은 있잖아요. 재성이 왕한 사람들은 항상 집을 가봐도 있잖아요. 항상 최신식. 오피스텔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오피스텔 가면 다 있죠. 냉장고, 세탁기 같은 거 다 들어있죠. 최신식. 그리고 이렇게 그런 것도 하지만 인성이 왕한 사람들은 사는 곳도 공간도 아직도 기와지붕, 이런 옛날 고저택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아파트만 가도 재성이 왕하다는 얘기는 신주택에 살겠구나, 아파트도 이번에 새로 진 집이겠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되게 인성이 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보통 20-30년, 한 30년 된 아주 오래된 이런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공간 자체가 신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성은. 예를 들어서 공간적인 의미에서 재극인 되는 사람이 재성이 유력한 운에 가까이 오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다 해서 대개 유학을 가는 것도 선진국으로 가요. 그래서 팔자에 재극인이 돼 있을 때 재가 좀 왕해야지 선진국이고, 인성이 왕한 사람들은 대개 후진국으로 가. 공간적인 의미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집 얘기할 때도 공간 자체에서 재성이 왕한 사람들은 집을 항상 최신식화시키려고 하고, 하나의 물건 자체도, 공간 자체나 물건 자체도 신식으로다가 신형차, 신식을 좋아한다고. 인성이 왕한 사람들은 구식을 갖다가 쓰고 있다고. 선생님들은 핸드폰 지금 아이폰 쓰고 있죠, 다들. 아이폰이나 이런 스마트폰 쓰죠. 아직도 폴더폰 쓰고 있는 분 인왕자들이야. 그게 공간성이라고 하는 데서는 벌써 선생님들이 인왕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010 전화번호를 안 쓰고 011 전화번호를 쓰고 있어. 제왕자가 옷 하나를 입으면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연식이 얼마 안 된 거지. 인왕자가 옷을 입으면 옷 입은 거는 몇 년 된 거예요? 10년 넘었죠.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은 재극인이라는 자체를 갖다가 헌집을, 원래 재극인 됐다, 헌집을 부수고 새 집을 도입시킨다는 게 또 재극인이야. 헌집을 개량시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팔자에 대한 향방이 똑같이 또 이렇게 7, 8면 이 사람은 자꾸만 선진화되려고만 하지, 앞서가려고만 이렇게 선진화되려고 하지. 이거는 인성은 그냥 구세대적인 구적인 것을 갖다 유지하려고만 하죠.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재극인에 대한 팔자가 원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해. 그 사람이 그대로 할 거니까. 운에서 아무리 이 재극인을 갖다가 균형이 깨어진다고 해도, 나는 그래, 깨어진다고 해도 결국은 팔자의 기틀이 그 사람이 하는 습관이야.
운에서 이걸 뒤틀릴 수는 없어. 그걸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선생님들 뭐 이런 사주는 뭐 인성이 없네 아예. 근데 벌써 비겁이 왕한 구성에서의 이렇게 재성이 저렇게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재근이 없으면 이 사주를 갖다 예를 들었을 때 재근이 안 됐으니까 이건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인성하고 비겁하고 같이 봐야지. 인성하고 비겁하고 같이 봐야지. 재성하고 식상이나 재성하고 간성하고 같이 봐야지. 그러고 봤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시공에 대한 두 가지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인비르다가 예를 들어서 인비르다가 7을 보고 재성을 갖다 3을 보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렇게 시대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겠다. 이렇게 봐야죠.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다. 그냥 약간은 뭐 이렇게 과거적인 곳에서 시간에 대한 한방 자체에서 조금 뒤처질 공산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지. 시간으로 따랐을 때. 공간성 같은 경우도 오래된 곳에 머물기가 쉽지 새로운 환경으로 갈 공산이 좀 낮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유학을 간다고 하면 선진국이 아니라 약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필리핀 유학하는 사람도 많아.